경륜 양야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만 출전하는 경주는 없습니다. 하나같이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6경주부터 12경주까지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의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좀 변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한쪽 라인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우수급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고요한, 권정국, 김종혁,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요한, 권정국, 김종혁,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강진원, 김근영, 김다빈, 함동주, 조재호, 김한울, 이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진원이 선행승부를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다빈, 김한울은 거리를 두고 출발해서 차신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요한, 홍석환, 김주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고요한이 끝까지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종국, 이동근, 윤진철, 김우현, 노태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권종국이 오랜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윤진철과 김우현은 젖히기 시도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한, 김종혁,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구경주에 김태한하고 김종혁이 동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한이 힘을 썼고 김종혁이 반바퀴 지점에서 김태한을 살짝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석진, 김지광, 김기범, 윤승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석진이 오랜만에 선행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위치 변동 없이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성, 송승현, 박종현, 전장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강민성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용, 정지민, 김종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두용의 시속감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요한, 권정국, 김종혁, 김두한, 김두용이죠. 김두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경주가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전부 짜여졌습니다. 1번 전장윤, 3번 김두용, 5번 한탁기는 한 라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송현이, 배정현, 여동환, 유선우는 또 같은 성향 파업적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배정현이 초조보다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현이가 자리 잡고 유선우와 여동환이 자리 잡는, 혹은 유동환이 앞에서 끌어내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두영, 한탁기, 전장윤이 후미권에서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거나 먼저 내선 잡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강급한 한탁기가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배정현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딱히 배정현이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송현이가 있긴 합니다만, 송현이도 요즘 들어서 선행으로 끝까지 버텨내기 좀 버거운 상황이란 점에서 배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두용, 한탁기를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용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두용이 주도력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한탁기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두용이 서둘러서 경기를 펼쳐 나가거나 젖히기 타임이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탁기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영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배정현이 한탁기를 뒤를 막혀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정현도 지금 연승 행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탁기가
김두영을 지켜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배정현 견제가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좀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두영의 선행감이 좋다면요 5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뭐 김두영도 선행감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기복이 아직까지는 좀 심하고 확실하게 선행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한타키가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배정현이 또 타종전으로 한타키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다 높기 때문에 김동의 선행감만 좋다면 한타키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됐었던 한타키 우수에서는 뭐 작전 다양하게 가졌습니다. 추입 저치기 선행 승부까지 펼쳐나갔었던 한타키 김동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5번 4번이 좀 더 나은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두영이 고전하게 된다면 한타키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송현이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배정현이 유선우와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게 된다면 어차피 이번 편성은 4대3의 맞대결입니다. 배정현이 한타키 김두영을 완벽하게 떠돌리게 된다면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유선우 챙겨주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과 7번 동반 입상 4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현이가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7하고 4-2죠. 4-7하고 4-2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4, 5-3 두 차권 5번과 4번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강자들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벽하게 따돌리게 된다면 한타키 김두영 뭐 전장윤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배정현하고 유선우죠. 과거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지금은 창원 상남과 창원 성산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한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연대 협공도 삼복승에선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배당 공략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맞대결이죠. 4대3의 맞대결입니다. 박진철 중심으로 김한율, 이진원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병희를 중심으로 14기 동기생 이재일, 김기범, 김주원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편성으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번하고 4번이 김포팀입니다.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2번이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박진철이 가운데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6번, 2번 순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최병일이 바짝 뒤를 막혀 나가면서 김주원이라든지 김기범이 자리를 잡거나 이재리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범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3번이 7번 달고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진철하고 이진원이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련한 두 선수 아무래도 최병희는 반격 나서야 되고 박진철과 이진원이 김한율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좀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이 가게 된다면 2번이 막혀 나가면서 같은 라인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 경주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3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5번 김기범이 힘을 쓰고 최병일의 김주원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어차피 이재일은 뒤에 막혀 나가거나 1번에서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율이 넘어서지 못하거나 박진철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최병일하고 김주원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김주원 후미권에서 마크 곧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3번 7번 기대해 보자 말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김기범이 끌어내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이 가면 아무래도 박진철, 이진홍과는 분명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서 내선에서 힘을 쓰거나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최병일을 따르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 파업선수들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하고 7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진철하고 이진원의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한율 버티긴 좀 버겁다는 점, 6위가 먼저 6-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하고 김주원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진철도 선행보다는 승부거리 상당히 짧은, 이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최병일 최근 들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행 빈도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힘을 쓸 수가 있고, 또 김기범 활약에 나가면서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3번, 7번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마찬가지죠. 박준성, 조재호, 송종원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같은 성향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수철, 주석진, 노태권, 오진우가 또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과 배수철, 박준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조재호가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배수철 입장에서 철저하게 주석진과 연합 펼쳐 나가면서 박준성과 맞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준성이 내선 잡는다면 배수철이 힘든 경주가 될 것 같고, 배수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준성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배수철이 분명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태권이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배수철, 주석진, 오진우 순을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준성, 조재호, 송정원, 후미권 마크해 나가면서 박준성이 서두르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이 내선 잡느냐, 박준성이 내선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그래도 박준성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재호가 막혀 나가면서 배수철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조재호가 직전 대타 출전했다가 청평팀 선수 강진호 활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까지 살려나가면서 우승 맛을 봤어요. 최근 몸이 많이 좋아진 조재호라는 점에서 박준성 상대로 직선 추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은 기본이 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쌍복견주권이 1번, 3번 쌍복견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외선에서 배수철이 날라오게 된다면 1번하고 5번 동반,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1번하고 7번 힘과 힘 대결 펼쳐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두 선수는 맞대결이죠. 7번이 힘을 쓰면 2번 주석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경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수철이 가면 주석진 쫓아 들어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조재호가 내선 파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1번하고 7번 차선으로, 7번이 가면 2번과의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아요. 7번, 2번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차선책 한 척 더 노려본다면 7번, 3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시는데, 득점은 배수철이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주 운영과 조직력만 놓고 본다면 1번하고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에서 전 박준성, 조재호의 전략적 연합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1번, 3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송종훈도 마크되면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비팝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배수 처리 가게 된다면 주석진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두 선수를 묶어서도 삼복승 노려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음성 동물을 통해서 삼복승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가면 배수철이 힘든 경주, 배수철이 가면 박준성이 힘든 경주인 만큼 두 선수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쿠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죠. 황준하가 특선에서 내는 강갑자입니다. 정지민 활에 나가고 김근영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를 중심으로 정지민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김태환 입장에서는 지종올란테 함께 훈련했었던 김종려, 이동근, 양희진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대 성향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하고 김종력이 지종올란테 함께 훈련했었죠. 과거 창원 김해 A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김종력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동근이 자리 잡고 양희진이 자리 잡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지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김근영을 뒤에다 붙이는, 황준하가 김근영, 정지민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황준하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경주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직선에서 정대창을 활용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출입이 나오지 못했었고, 세종팀 신인 선수에게 직선에서 잡히면서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 힘을 써서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 자체가 없는, 시속이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경륜경주가 시속경주가 아니라 게임이기 때문에 시속과는 별반 시속을 시속을 맹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시속을 보고 체크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았었다는 점, 결국 결승전에서 취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황준하, 정지민만 믿다가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할 것 같습니다.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김태환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종적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황준하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지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황준하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특성급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특성급에서 시원스럽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시절에 황준하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7번하고 4번에 동반 입상, 7번이 때려주고 김종력이 견제라고 한다면 황준하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할 것 같아요.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황준하 날라오게 된다면 2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7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란 점, 먼저 공격적인 승부 한번 파업종 선수들, 경남 개인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의 협공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의 선언감이 좋다면 황준하가 몰아서 출패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이 때렸을 때 황준하가 넘어서게 된다면 3번 김근영이 막해 나가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4대3의 맞대결이죠. 타협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준하 취입 나오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태환, 김종력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황준하와 정지민의 타협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황준하 아예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빠지게 된다면 이동근이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력하고 정지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도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공략도 충분히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황준하 다리 상태가 무거워요. 분명 특선에서 시원스럽게 선행 나섰었던 황준하는 아니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김태환과 김종력의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경원 입장에서는 김영권, 윤진철, 윤승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데 유경원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김영권이 선행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윤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승규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경원 앞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강민성 희속감이 상당히 좋죠. 강진원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씨들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함동주까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경원 지금 97점대까지 점수가 올라왔어요. 뭐 특선급 좀 중간 정도 선수 점수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유경원의 한계죠. 마크 추입밖에 안 된다는 점, 짧게 젖히기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강민성하고 강진원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경원 쫓아가는데 급급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민성하고 유경원이 충청권 연합 세력이긴 합니다. 해병대 출신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강민성이 유경원 달고 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강진원을 활약에 나가거나 직전 2주 전 대타 출전했었던 것처럼 강진원이 때리고 강민성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함동주가 있게 된다면 2번이 찍어 누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이래저래 강민성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1번하고 5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타거나 강민성의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강진원도 선행 선수가 아니라 취입 전문이죠. 직선 취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같은 성향 선수들 쪽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이 취입 나오게 된다면 1번, 2번 동반 입상 1번,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을 우선하고 싶어요. 1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유경원의 뒷자리는 빠르게 부상해서 회복하고 있는 김용건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민성을 상대로 유경원 직선 취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강진원 정도는 유경원을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이만큼 2사하고 2호죠. 2사하고 2호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2번과 5번은 좀 배당이 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번, 4번은 괜찮게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나 2호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석이 결승 가기 위해서 유경원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원과 협공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1번하고 5번 쪽이 유리한 편성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고 수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5번, 2번이 단연독보일 것 같습니다. 1번, 5번, 2번, 3번 견주권 강자들이죠. 탭점만 찾아 나간다면 3복승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함동주도 같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동주는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돼요. 3차권까지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2번하고 4번을 묶어서도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3명의 선수가 실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뭉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복승에선 1번, 5번, 2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안정감 있고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현준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과연 세종팀 박정현,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김우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홍석환, 권정국, 조택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과연 세종하고 협권 펼쳐 나갈지 김우현이 과연 같은 성향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종현이 우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전주 훈련까지 다녀온 박정현 한데 3.86으로 기아를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태국 치앙마이에서 훈련을 많이 했는지 기아를 3.86으로 낮췄었는데 3.86 기아 가지고 우수해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현준이 박정현을 뒤다 부신다 하더라도 박정현 습성상 먼저 때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게 된다면 박정현 버티겨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현준지 세종팀
양팀 선수들 중에서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크력 좋은 송승현과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챙겨주게 된다면 송승현과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고, 김우현은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죠. 뭐 김우현도 선행 나서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과 5번 쪽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3번, 5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3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다분합니다. 뭐 지종훈 때 권종국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권종국이 힘을 쓰고 김우현 여기에 홍석환이나 조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권종국을 상대로 김우현이 반바퀴 4번하고 7번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우현하고 홍석환, 오히려 홍석환이 때리고 김우현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에 뒷자리를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조택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2번이 파업 선수들이죠. 4번하고 2번이 7번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사와 27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함께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사하고 27 경주권 정도는 2사하고 27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현준이 전반적으로 뭐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힘을 쓰고 윤현준이 넘어서게 된다면 송승현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선수는 아무래도 3번이 5번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김우현과 연합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7번 묶어서 파업 라인 쪽을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현준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대들이 상당히 좋아요. 힘을 쓸 수 있는 4번도 있고 6번도 있습니다. 마크력 좋은 7번도 있기 때문에 맞대결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 우승을 하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 과면 수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원준호를 중심으로 김다빈, 박종태,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광이 고유한 고병수, 김종재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가 김다빈, 박종태 믿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승행진이 나가다 보니까 착순권 진입에도 성공하다 보니까 점수대가 98점까지 높아졌습니다. 98점이면 특성급 거의 뭐 주머리급 선수까지 득점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원준호 입장에서는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김다빈의 선행 활약해 나가면서 박종태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준호 입장에서는 박종태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김다빈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원준호가 몰고 와서 짧게 하는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정부터 때려야 될 김다빈이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이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승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김다빈, 최근 들어서 조금씩 뭐 지종훈 때도 컨디션 좋아지면서 자신감은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전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후미를 고병수하고 김지광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지광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정전으로 원준호의 뒤를 노리게 된다면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김지광을 챙겨줄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챙겨준다면 박종태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이 먼저 1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원준호가 직접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데 변수는 있습니다. 고유한도 선행감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지광의 고병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고 김종재가
홈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다빈 있다가 원준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고유한도 지금 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아무래도 6번의 뒷자리는 3번 고병수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 정도는 같은 성향 선수들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3번, 6번, 5번 6번, 3번, 6번, 5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뭐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직접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빈과 박중태 협공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다빈보다는 박중태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6번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다빈도 선행감이 괜찮다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죠. 같은 선수들, 같은 성향의 선수들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가 빠지면 김지광, 고병수 묶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아무래도 세고 유리한 편성의 경주인 건 분명히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